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오늘은 한남 4구역의 사업성 개선 및 한강 조망 비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 통과된 디테일한 내용과 한강 조망이 가능한 동 및 비율을 한번 추정을 해보고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21일 오른쪽과 같은 속보라고 해서 동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올렸었는데요. 이때 이제 용적률 상향 및 건폐율이 완화가 되었다. 그래서 계획 용적률이 226.98%, 건폐율은 29%로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총 세대수는 기존 2167세대에서 2331세대로 164세대가 증가를 해서 총 세대수는 이제 분양 세대수가 1981세대가 됐다. 그래서 조합원수 기준으로 해서 분양 세대수 대비 조합원수 비율이 59%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기존에도 좋았는데 더욱 개선된 모습을 보입니다. 라고 설명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이 한남 4구역의 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 심의에서 이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조건부 내용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34 블록의 높이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확보되는 오픈 스페이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4-30 블록 및 4-34 블록의 주동 형태와 통경축은 금회 상정된 건축계획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들을 검토해서 건축심의 때 반영을 시키세요. 라고 해서 4-30 블록은 건축물 배치 조정을 통해 시야가 차단되지 않도록 통경축을 확보하고 공공보행 통로 동선을 조정하여 보행 동선 낭비를 최소화해라. 이 정도가 이제 조건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현재 차원에서 이제 가장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남 4구역의 밀도 계획은 용적률 건폐율 높이는 용적률은 이렇게 이제 변경이 이렇게 된 겁니다. 기준 용적률, 상한 용적률, 그래서 정비계획 용적률이라고 해서 226.98%로서 이제 결정이 됐고요. 건폐율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9%고요. 높이도 이제 23층 이하, 73m 이하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획지별 용적률 및 높이 계획 측면에서 한남 4구역은 이렇게 획지가 7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4-30서부터 31의 1, 31의 2, 32의 1, 32의 2, 그리고 33, 34 획지 이렇게 7개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주 용도가 있고 이 획지별로 이제 밀도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변경이 됐는지를 살펴보면 요쪽 라인들 4-30서부터 이쪽은 이제 특별한 변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여기 4-32의 2하고 4-33, 34 이쪽은 층수가 최고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가 되었고 여기는 7층이었는데 12층으로 여기도 최고 층수 10층에서 15층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층까지 이제 가능한 획지들이 있는데 이쪽은 천정고를 좀 더 이제 확보가 시키겠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조합에서는 22층으로 이렇게 설계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찾아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노력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구역 전체적으로 층고 완화를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이제 힘들지만 일부 이렇게 층고 완화, 높이 제한 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찾는 노력은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이제 한남 2구역이나 현재 촉진계획 변경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3구역, 또 향후 5구역
이런 구역들도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추가적으로 찾아 먹을 수 있는 그 층고 완화 부분, 그런 획지를 이렇게 찾아보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이라 보입니다. 한남 4구역의 블록별로 용적률 층수인데요. 보시면은 이 앞장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이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31과 32 획지, 여기가 이제 31 획지고요. 여기가 32 획지고, 여기가 33 획지, 34, 그리고 신동아 아파트 있는 쪽이 이제 30 획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31과 32 블록 이쪽에서 요 준주거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 요 준주거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23층까지 지을 수는 있지만 maybe 22층으로 천정고를 좀 이제 높이는 식으로 설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평형별로 세대수 계획을 살펴보면 이제 변경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될 건데, 기존의 총 세대수가 2167세대가 2331세대로 164세대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분양 세대수는 기존에서는 1841세대였는데 이것이 1981세대로 증가를 하면서 분양 세대수 증가는 140개 정도가 이렇게 증가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한남 4구역의 한남 뉴타운 중에서는 사업성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촉진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보다 더 한층 더 사업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축물 배치 및 층수 계획이라고 해서 잘 이제 화면이 좀 안 명확치가 않은데요. 보시면은 뭐 주동을 이게 좀 이렇게 축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 왼쪽에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뭐 5개 동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뭐 4개 동 정도로 이제 그려지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5개 동 정도로 이게 축소가 되는, 1개 동을 축소하는, 여기는 이제 기존에는 6개 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을 1개를 뭐 축소를 하고, 그리고 이쪽도 기존에는 이제 4개 동이었던 것을 3개 동으로 이제 1개 동을 축소하고, 이런 식으로 주동의 개수를 축소를 해서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 혹은 뭐 통경 조망을 조금 더 이제 개선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산 조망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이렇게 했는데요. 뭐 시뮬레이션 결과 한강 건너 남쪽에서 바라보는 한남 4구역의 경관은 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이 뒤편에 있는 청화 아파트가 오히려 약간 더 한남 4구역의 건축 계획보다 더 위에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남 4구역의 층고, 남산 소월길 조망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남 4구역이 이제 과연 한강 조망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요. 이 노란색은 한강 조망이 좀 탁월하다. 또 이 파란색은 한강 조망 굿. 그리고 이 녹색은 공원 조망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신동아 아파트 자리에서 이제 건축되는 타워형으로 건축되는 요런 데가 이제 한강 조망이 탁월해 보이고요. 여기도 훌륭해 보이고, 또 오산 학교 바로 뒤편에 있는 이쪽도 한강 조망이 탁월하게 이제 될 것으로 보여지고, 맨 앞쪽에 요거라든가 또 한남 3구역과 이제 맞물려져 있는 이제 주상복합 이제 지어지는 상대적으로 고층으로 지어지는 여기 앞에 2개 동 정도도 한강 조망이 이제 훌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이 파란색 부분은
한강조망이 탁월하다라고까지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한강조망이 좋다라고 평가할 만하고요. 그리고 요 조그만한 빨간색 부분은 그래도 한강조망이 조금은 될 것 같고, 이쪽에 이 녹색 부분은 이제 여기 공원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공원 조망 같은 것이 이제 훌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남 4구역은 한남 3구역과 비슷하게 한강조망, 탁월한 한강조망 개념에서 보면 3구역이나 4구역이나 한 30% 정도는 탁월하게 한강조망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5구역이 한강조망이 탁월한 한강조망은 한 50% 정도로 보여지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 정도고요. 요약을 해보면은 한남뉴타운 입장에서는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촉진계획 변경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4구역이나 5구역이 서로 이제 엇비슷하게 이제 촉진계획 변경이 통과가 됐는데요. 4구역은 그동안에 2016년도 8월에 나온 서울시의 한남 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지침안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신동아 아파트는 뭐 존치시킨다거나 또 장문로의 활성화된 상가는 일부 재척을 시킨다거나 그러한 어떤 지침안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이거 해결하는데, 그때 박원순 시장 때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이제 좀 해가지고 이거 해결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죠. 이제 다시 원상복구가 된 거죠. 신동 아파트도 다 이제 통합 개발하고 장문로 상가들도 다 통합해서 이제 개발하는 식으로 괜히 이제 뒷걸음질 쳤던 박원순 시장 때의 그 행정의 어떤 그 불합리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한전의 그 변전소 이거 처리 합의를 하는데 시간이 이제 몇 년 걸렸었죠. 이게 원래 이 공공시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시간이 의외로 참 많이 걸리는 일들입니다. 한남 2구역도 그 보강초등학교를 존치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신설 이전을 시킬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2구역 조합과 서울시 교육청 간에 굉장히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난타전 같은 거 해결 방안이 좀 제대로 도출이 되지 않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런 5구역도 이제 오랜 시간을 잡아먹던 변전소 문제가 다 끝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촉진계 변경도 다 통과가 되면서 이제 사업의 이제 진척이 착착 만들어지는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 심의가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한남 4구역이나 5구역 모두 24년도 상반기 내에 건축 심의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글쎄요, 한 번 정도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건축 심의 자료 보완이 돼 가지고 통과가 되지 않겠는가. 뭐 원샷에 통과되면은 금상첨화겠지만요. 그리고 금일 이제 제가 몇 컷 보여드린 건축 이미지는 참조 수준이고요. 향후 건축 심의를 통해 가지고 확정이 될 것입니다. 4구역은 이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이제 특히 더 좋아지고, 4구역과 5구역은 공히 한강 조망에 대한 이제 증대 효과가 더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4년도 하반기 중에 시공사가 이제 선정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탄력적인 개발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예상합니다. 관전 포인트로서 한남 5구역에 과연 경쟁 구도가 이제 펼쳐질 것인지가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는 DLENC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삼성물산이 과연 입찰에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뭐 GS라든가 포스코 ENC도 참여할 것인지 이제 그러한 관전 포인트가 있어 보입니다. 한남 4구역은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입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